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봄 기운이 점점 짙어지는 3월, 겨울의 끝자락을 지나 따뜻한 햇살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오늘 소망의 시간도 여러분께 유익한 건강 정보, 삶의 지혜,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과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따뜻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소망중창단의 아름다운 노래, 인생은 나그네 길 들으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심장은 우리 몸의 중심이자 생명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심장마비,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심장마비의 초기 증상은 무엇인지, 위험 요인은 무엇이며, 응급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오늘 방송에서는 심장 건강을 지키는 방법과 심장마비 예방 및 응급 대처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소중한 가족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하세요. 심장은 몸 전체에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공급하는 기관입니다. 이러한 혈액 공급은 관상동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관상동맥은 스파게티 면발보다도 가늘지만 혈액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장마비는 관상동맥이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막혀 심장 근육의 일부가 충분한 혈액을 공급받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심장마비는 심장의 전기 시스템에 이상이 생겨 심장이 갑자기 멈추는 심장정지와 혼동에서는 안 됩니다. 미국에서는 40초마다 한 명이 심장마비를 겪는다고 합니다. 매년 약 80만 5천 명의 미국인이 심장마비를 경험하며 그중 75%는 처음으로 심장마비를 경험합니다. 중년 초반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심장마비 위험이 더 높지만 폐경 후에는 여성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심장마비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갑작스럽게 일어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가벼운 통증이나 불쾌감과 함께 천천히 시작합니다. 심장마비의 가장 흔한 증상은 가슴 통증으로 보통 짓누르는 듯한 느낌, 쥐어짜는 느낌, 압박감, 무거운 느낌 또는 때때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나 타는 듯한 느낌으로 묘사됩니다. 환자들은 이를 통증보다는 불편함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슴 통증 외에도 한쪽 팔 또는 양팔, 허리, 목, 턱 또는 복부 통증이나 불쾌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땀 흘림, 메스꺼움, 구토, 숨이 가빠지거나 호흡곤란, 어지러움, 갑작스러운 쇠약감 및 피로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심장마비 증상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고 또 증상이 지속되는 시간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를 경험한 사람의 약 절반은 나타나는 증상이 심장마비 전조 증상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일부 사람들은 증상을 소화불량이나 근육통으로 오인하기도 합니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 심장 질환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심장마비는 죽상 동맥경화증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는 혈관 내벽에 지방 침착물이 쌓이는 질환으로 침착물이 파열되면 혈전이 형성되어 혈류를 차단하고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와 죽상 동맥경화증의 위험 요인은 대부분 동일하며 고혈압, 당뇨병, 젊은 나이에 관상동맥 질환을 앓은 가족력, 흡연, 비만, 운동 부족 등입니다. 드물게 선천적인 관상동맥 이상이나 비정상적으로 높은 혈전 형성 경향 같은 다른 유학적 상태도 심장마비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의 징후와 증상이 나타나면 즉각적인 응급치료를 받아야 생명을 구하고 심장 근육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 사람이 흉부 불쾌감이 있고 특히 그 증상이 심장마비의 다른 징후 중 하나나 그 이상과 같이 나타나서 심장마비가 의심될 경우 바로 911로 연락해야 합니다. 심장마비 치료는 심장마비의 유형, 환자의 상태 및 사망 위험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전도 검사를 시행하여 관상동맥의 막힘 정도를 평가하며 가능한 빨리 혈전 예방 약물이 투여됩니다. 심장마비 후 추가적인 치료는 환자의 상태와 합병증 발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부정맥, 이상 심장 박동, 저혈압, 우렬성 심부전 등을 경험할 경우 추가 약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심장 건강에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심장마비의 여러 위험 요인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운동은 심장의 혈액 펌프 기능을 향상시키고 혈압을 낮추며 체중 감량을 돕습니다. 운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당 150분 이상의 중등도 운동 또는 주당 75분 이상의 고강도 운동 또는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두 번째, 심장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지중해식 식단 및 고혈압 예방 식단은 심장 건강에 좋습니다. 지중해식 식단 및 고혈압 예방 식단은 과일 및 채소, 통곡물, 저지방 유제품, 콩류, 견과류, 씨앗류, 올리브 오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을 권장량 섭취하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식단은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분한 수면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면 부족 및 수면 무호흡증, 불면증 등의 수면 장애는 심장마비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성인은 하루 최소 7시간의 수면이 필요합니다.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기, 취침 전 따뜻한 목욕이나 편안한 음악 감상, 소음 조절, 밝은 조명 줄이기, 오후 2시 이후 카페인 섭취 제한, 카페인에 민감한 경우 더 일찍 제한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금연입니다. 담배에 포함된 7,000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은 심장과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비록 몇 년 전에 금연했더라도 여전히 심장 건강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호흡, 마음챙김 명상, 가이드 이미지 요법, 상상력 활용 심리 치료법, 요가를 하는 등으로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생활습관 변화만으로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 및 기타 심장마비 위험 요인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는다면 의사가 적절한 약물 처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조언과 처방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장마비를 경험하거나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또는 관상동맥 우회수를 하신 분들은 심장재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배우고 실천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혼자 사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나 홀로 살아가는 이들을 위한 돌봄과 지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간병인 서비스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방송에서는 혼자 계신 분들을 위한 간병인 지원 정보, 활용 방법, 그리고 꼭 알아두어야 할 유용한 팁을 알려드립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지난 8월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주 내 65세 이상 시니어 인구가 2030년까지 약 85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9년에 600만 명보다 41% 급증했습니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홀로 사는 독신으로 이들을 돌보는 간병인의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 가정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 인홈 서포어티브 서비스 IHSS에 대한 주정부 감사 조사를 보면 조사에 답한 주 내 51개 카운티 중 32개 카운티에서 간병인 부족을 호소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주에서 간병인 케어를 받지 못한 수가 매달 평균 3만 3천 명에서 4만 명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캘리포니아에서는 누가 간병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어떤 도움을 받게 될까요? 캘리포니아 간병인 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메디칼과 메디케어에 따라 다릅니다. 메디칼을 가지고 있다면 간병인 서비스가 무료이지만 메디케어 수혜자는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간병인의 공식 명칭은 자택지원 서비스, 인홈 서포어티브 서비스, IHSS입니다. 아파트나 하우스 등 신청자가 공용거주지가 아닌 자신의 집에 거주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로원 등 시설에 거주하면 간병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간병인 서비스의 취지는 호스피스 서비스와 다릅니다. 신청자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서 일상의 삶을 즐기며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메디칼을 가지고 있는 경우 반드시 중증 환자들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쇠해 혼자 힘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 간병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안 되는 사람은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과 관련해서 보면 심각한 고혈압 환자, 뇌출혈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 심장병 병력이 있거나 관절염과 골다공증으로 행동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외에도 초기 치매 환자도 간병 서비스 대상입니다. 하지만 인지력이 현저히 떨어진 중증 치매 환자는 전문 요양시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시각장애인을 포함해 장애를 지닌 사람이면 나이와 관계없이 무료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양합니다. 청소나 빨래는 물론 식사 준비, 밥 먹여주기, 대소변 도와주기, 목욕, 옷 입혀주기, 양치와 손톱머리 손질 등 일상에 필요한 거의 모든 일을 보조합니다. 또 장복이나 의사를 보러 갈 때는 간병인의 차량을 이용해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병인은 쇼핑몰 방문 등 일상생활과 관계없는 활동을 도울 수는 없습니다. 카운티 정부가 간병 서비스 수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수혜자 본인이 간병인을 구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수혜자가 고용주가 되는 셈입니다.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불편하면 언제라도 간병인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간병인은 배우자는 물론 가족 구성원 누구라도 될 수 있습니다. 간병인 신청은 헬스케어 증명서 교부, 헬스케어 서터퍼케이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담당 의사 소견서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LA 카운티의 경우 홈페이지 dpss.lacounty.gov를 클릭하면 자세한 신청 방법과 신청 양식이 나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홈페이지 ssa.oc.gov.com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운티 정부의 승인이 이루어지면 10일 내 소셜워커가 직접 방문합니다. 신청서 인종란에 코리안이라고 쓰면 한인 소셜워커가 선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소셜워커는 수혜 신청자의 신체 상황을 살핀 후 거동이 얼마나 불편한지를 확인하고 복용하고 있는 약은 무엇인지 등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수혜자에게 필요한 간병인 서비스 시간을 정합니다. 이때 가족 구성원을 간병인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외부 에이전시를 통해 간병인을 소개받아야 합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월이 되어서 내 딸이 신부가 되었네. 수많은 기억들이 내 머릿속을 스쳐간다. 난 아직 기억한다. 마치 어제의 일처럼 나를 향해 내딛던 너의 그 첫걸음을 세월은 손살같이 우리를 지나가고 이렇게 오늘 넌 신부가 됐구나. 청년이었던 나는 이렇게 늙어졌지만 너는 지금 아름답구나. 5월이 되어서 내 딸이 신부가 되었네. 너를 향한 축배를 들리라. 오래된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보며 우리의 시간을 꺼내어 보았다. 나에게 주었던 수많은 기쁨들 너로 인해 난 행복했었다. 5월이 되어서 내 딸이 신부가 되었네. 너를 향한 축배를 들리라. 5월이 되어서 내 딸이 신부가 되었네. 너를 향한 축배를 들리라. 너를 향한 축배를 들리라. 너를 향한 축배를 들리라. 방금 들으신 노래 5월이 되어서를 부른 아르모니아 싱어즈가 3월 8일 오후 6시에 동양선교교회에서 찬송가의 밤으로 첫 정기 연주회를 갖습니다. 찬송가의 회복과 이를 통한 영적인 부흥을 바라며 열리는 이번 아르모니아 싱어스 첫 정기 연주회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영적인 길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설교는 본문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이고 제목은 배는 항구에 있을 때 안전하다. 그러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달음과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그것이 배를 만든 목적은 아니다. A ship in harbor is safe, but that's not what ships are built for.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존 A. 쉐드라고 하는 사람이 1928년 그의 책에서 처음 소개한 말입니다. 배가 항구에 있으면 파도 만날 일도 없고 광풍에 시달릴 일도 없죠. 가장 안전하고 편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배를 만든 목적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항해를 해서 목적지로 가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가 배 역할을 감당하려면 리스크가 있어도 파도를 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스톰을 만나고 광풍을 만나도 바다를 향해 나갈 때에 배의 참된 가치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배가 항구에만 계속 머물게 되면 파도는 만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녹이 슬고 썩어서 rust and rot, 결국 서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가 참 배다워지려면 안전한 포구를 벗어나서 바다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려고 하죠. 근데 편안하기만 하면 정말 인생이 행복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야 할 삶의 과제가 있고 참으로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행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그저 무의도식하며 그냥 먹고 마시며 살기만 한다면은 오히려 삶이 망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우화 중에 송아지와 당나귀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어떤 농부집에 송아지 한 마리와 당나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주는 아침에 날이 밝으면 그 둘을 들판에 데리고 나가서 일을 시켰어요. 근데 여름철 들판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송아지가 한 가지 꾀를 내었습니다. 아프지도 않으면서 한쪽 다리가 아픈 척 쩔뚝거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일을 시키지 않고 집에 가만히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꾀병을 부렸는데 또 쉬게 하고 먹게 해주었어요.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내가 왜 진작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후회할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얼마간을 반복한 송아지가 하루는 일터에서 돌아온 당나귀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주인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이 없느냐 그랬더니 당나귀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저 그동안 별 말씀 안 하셨는데 어제 도살장 주인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를 잠깐 들어서 뭐라고 하던데 며칠만 더 먹이면 살이 통통해질 테니 그때 잡자 그런 이야기 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가축이 가만히 앉아서 먹고 마시고 쉬고 있으면 잡혀 먹히는 일 외에 다른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살만 통통해진 송아지는 베이비백 립이나 바비큐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편안하고 살만 찌우면서 산다고 해서 우리 삶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지. 우리를 땅에 왜 하나님이 보내셨는가 그 목적을 알고 그 사명을 깨달을 때에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와 같은 목적 의식이 없이 사명에 대한 의식이 없이 무의도식만 하게 된다면 버나드 쇼의 묘비에 적힌 인생 고백처럼 우물쭈물하다 내일을 줄 알았다. 이 한마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면에서 정말 인생을 값지게 살기를 원한다면 평안만 추구하지 말고 사명을 찾아 길 떠날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아닙니까? 참 예수의 제자가 됐다면 이제 세상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따라 사는 자가 되고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많이 남겨야지 참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슬로건을 걸고 한인 시니어들의 웰빙, 웰에이징, 엘다잉을 위한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사전 의료 지시서가 포함된 소망 유언서를 작성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질병 혹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의료 행위를 받을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고 문서로 남겨 환자와 가족이 존엄한 임종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의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은 뇌건강 교육, 메모리 테스트, 사전 의료 지시서, 가족 간병인 교육과 지원, 집 안전 평가 및 시니어 이상행동 시 대처법 등을 제공합니다. 치매를 앓고 계시거나 치매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가족이거나 기억력이 나빠져서 치매가 걱정된다면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LCSW, 니키 베리트이 먼저 카운슬링을 하고
소망의 케어 내비게이터와 연결해서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 치매이신 분들을 위한 소셜 프로그램 소망 케어 클래스와 한국말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을 남가주 새누리교회와 오렌지 카운티 애나하임 한인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를 앓고 계신 한인 시니어들의 2세 자녀들과 영어가 편한 가족 간병인을 위한 영어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도 비대면 줌으로 진행하고 있고 페이스북 가족 간병인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가족 간병인 그룹에 치매와 가족 간병에 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망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소망 중창단은 조가 프로젝트를 통해 장례식과 추모 예배에서 고인이 평소 즐겨 부르시던 찬송가와 노래를 부르며 고인의 마지막 천국가는 길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채우는 조가 프로젝트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소망 소사이어티 전화 562-977-4580 또는 이메일 소망@소망소사이어티.org로 하시면 됩니다. 소망의 시간은 아시안 어멘 리더십인 필란트로피 펀드와 스캔 헬스 플랜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혼자라는 것이 반드시 외로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고요함 속에서 나를 찾고 온전히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순간 홀로 있는 삶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한 구절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혼자 걷는 길에도 꽃이 피고 혼자 맞는 아침에도 새가 온다. 고요함 속에서 나를 만나고 나를 채우는 시간, 그것이 홀로 삶에 빛나는 순간이다. 홀로 있는 시간이 주는 의미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소중한 순간들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따뜻한 이야기와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남은 하루 평온하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